연예가 정보 사관학교 연예가 하이스쿨. 네, 2교시 돌아왔습니다. 네. 저 안에 빠 하려는데 갑자기 빠는 이제 1교시죠. 정신을 좀 차리셨으면. 차리겠습니다. 1교시 때 네. 뭐 좀 어떠세요? 본인 담백하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정대적 멘트 하겠다.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재미가 다 빠져버렸네. 그러니까 이동엽 씨의 매력은 군더더기라니까요. 군더더기 멘트를 던지면서 재미도 같이 주는 거죠. 한 번에 이렇게 타석에 설 때마다 뭐 안타나 홈런을 치려고 하니까 힘드네. 그죠. 힘이 들어가네. 네. 힘을 빼는 게 중요해. 안타는 우리가 안타 홈런은 우리가 칠 테니까. 그냥 헛스윙이든 뭐든 나가가지고. 뭐든 그냥 분위기만 띄워주면 딱이지 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힘이 뺀다는 게 참 중요한 맞아요. 얘기가 어렵죠. 지금 좀 드라마에도 약간 통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지금 요즘에 이제 인기 있는 드라마 두 편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두 편이 좀 하나는 힘이 좀 들어갔고 하나는 좀 힘이 좀 빠져서 좀 오히려 좀 매력이 있는 듯한 이 두 편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원래 이건 이제 이태영 씨도 원래 계시고 할 때 두 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라서 같이 좀 소개해드리면 좋았을 법했는데 어떻게 이제 시기가 이렇게 됐어요. 일단 이번 주 2교시 그 작품 탐구에는 지금 TVN 수목으로 방송 중인 나의 아저씨와 그다음에 JTBC 주말로 방송 중인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를 아저씨 대 누나죠. 아저씨 대 누나. 나의 아저씨와 예쁜 누나. 혹시 그러면 이 드라마 좀 보신 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제 아마 이게 둘 다 아마 그 지금 저희가 녹음 중인 17일이 나의 아저씨의 경우에는 마지막 방송으로 예정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도 아마 이번 주가 마지막 방송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는 사실은 아저씨는 안 보고 아저씨라고 하니까 본인 코너 아저씨 나의 아저씨죠. 나의 아저씨 제 거 조금 뭐 패러디한 건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저는 예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예쁜 누나 그거를 한 번씩 봤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정혜인이라는 또 인물이 또 새로운 또 이미지가 또 생기면서 사람들한테 요즘 남자분들 약간 머리 짧게 자르는 게 약간 스타일이 정혜인 머리 스타일로. 저는 그거 봤어요. 무슨 게시글인데 정혜인처럼 머리 잘라주세요 했는데 거울 보니까 오양춘이 앉아있더라. 라이브 배성우 씨죠? 네. 아니 근데 짧은 머리가 진짜 얼굴이 갸름해야 돼요. 아무나 자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친구가 뭔지 잘 모르게 좀 얼굴이 뭐 몇 명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 천정명 씨도 좀 섞여 있는 것 같고 김수현 씨 얼굴도 있고요. 그 얼굴도 좀 있고 이재훈 씨 얼굴. 그렇죠. 여러 얼굴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잘생긴 사람들을 다 그렇게 생겼나? 네. 저희는 그런 머리 자르면 중학생처럼 고등학생처럼 보이는데 그럼 호섭이라 그러죠. 근데 약간 그런 거죠. 뭐 단발병 걸려서 아이유 단발머리 해주세요. 잘라보니까 최영락 씨가 되어 있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뭐 머리 스타일 사실 얼굴이 중요한 거죠. 네. 혹시 그러면 이다운 기자는 좀 이렇게 드라마 재밌게 보셨는지? 저도 비슷한데 나의 아저씨는 처음에 한두 회를 봤는데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두워요. 그렇죠. 굉장히 어둡고 힘을 많이 주는 드라마. 사실 초반에는 로맨스라기보다는 뭐 굉장히 좀 인간의 좀 그러니까 뭐랄까 바닥 인생들이나 혹은 굉장히 좀 피폐하게 살아가는 뭐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뭐 이성균 씨라던가 애는 사람을 죽이고 뭐 아이유 씨는 뭐 막 그 어린 나이 가장이 돼서 막 사채를 끌어서서 그 사채를 뭐 하는 사람한테 얻어맞자도 막 끽소리 한 번 안 하고 견뎌내는 뭐 이런 류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뭔가 굉장히 행복한 저에게는 끌리지 않는 소재거든요. 그래서 저 아저씨는 그 이유는 좀 안 보고 일단 저는 예쁜 누나 몽글몽글 본인이 또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였어? 예쁜 누나는 아니고 그냥 밥 잘 사주는 누나였는데요. 밥 잘 사주는 누나였네. 네, 밥 잘 사주는. 결혼까지 갔잖아. 결혼까지 갔죠. 그래서 제가 약간 요 관련된 비화 있는데 제가 드라마에 그렇게 잘 빠져요. 근데 우리 남편이 그거 너무 싫어해. 약간 드라마에 빠져서 제가 막 그거 흉내내거든요. 그건 되게 꼴 보기 싫어하거든요. 예쁜 누나 1, 2회를 봤는데 여기서 이제 6살인가 7살 차이인데 6살 차이일 거예요. 아마 손예진 씨랑 정혜인 씨가. 근데 저도 이제 나이 차이가 좀 나니까 그 이제 대사를 그대로 패러디해 가지고 카톡에 올렸죠. 나를 누나라고 불러봐 막 이러면서 우리 남편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앞으로 JTBC 채널은 우리 TV에서 삭제될 거다.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끽소리 안 했습니다. 네. 네. 아 근데 요즘 나이가 조금 차신 이제 결혼 정년기가 조금 지나가신 아니 요즘 결혼 정년기가 없는 것 같아요. 없어? 근데 인물관계들 보니까 4살 차이네요. 4살 차이요? 6살 차이. 인물관계도 그러니까 실제 나이는 뭐 그렇게 차이는 4살 차이요. 인물관계도 상의 나이다. 근데 실제 나이 차는 한 10살도 좀 더 나죠. 아니에요. 정혜인 씨 이래 보여도 31살입니다. 네. 30살인가 31살인가 그러니까 30대예요. 실제 나이가 아마 6살. 88년생. 네. 그 죄송한데 우리 그 여자분 있잖아요. 네. 손예진 씨가 네. 거의 40을 앞두고 있습니다. 30 아마 9인가 그럴 거예요. 10살 차이잖아요. 그런가? 8살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40으로 알고 있거든. 아니면 39이고. 왜냐면 대구 정하여고 출신. 정하여고 출신. 네, 저희 대구 아닙니까? 빠른 파리. 프로그램은 파리 이런 거. 빠른 파리. 82, 88이니까 6살 차이가 일단은 실제로. 아, 뭐 있어요? 방송 나이 이거? 방송 나이. 뭐 한 2살 또 줄였네. 언진이 그죠? 네. 본명이 손연진. 네. 은진이 나이 쓱 바꿨네. 그래서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예쁜 누나의 흥행 비결, 성공 요인 확실히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뭡니까? 일단 여성 시청자들의 판타지를 제대로 공격했어요. 네, 아까 말씀하시려던 그 결혼 정년기, 사실 요즘은 혼인 정년기라는 게 딱히 없고 결혼은 약간 뭐 필수가 아니라 이제 선택이 됐는데 그럼에도 이제 외로움을 느끼는 30대 중반 이후의 언니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정이입 제일 많이 하는 이태영이야. 이태영이가 지금 그럴 거야. 그 밥살 잘 사주는 까 거리더라고. 자기야 자기. 자기인가요? 그러니까. 내 얘기야 이렇게 하면서 볼 거라고. 주변에 근데 정혜인 같은 사람이 없어요. 없어서 문제죠. 근데 이태영 씨도 손예진 씨는 아니잖아. 자기도 아닌데 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드라마를 보는 분들이 이 처음에 조금 되게 특이할 만한 것들이 처음 시청률이 괜찮았어요. 시청률이 6%였는데 지금부터 잘 나왔네요. 네, 시청률이 괜찮은데 타깃층이 원래는 20대 30대였거든요. 근데 타깃층 시청률은 높지가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손예진 씨가 나오면서 20대에서 30대보다는 30대, 40대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사랑 제대로, 그러니까 막 이런 좀 어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10대와 40대, 50대에서 그렇게 시청률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때 애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30대 여성분들은 손예진 씨 보면서 이미 포기를 하신 건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몰입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손예진이면 정혜인이 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죠. 제가 손예진이면 뭐 결혼 안 했어요, 저 나이. 손예진이었으면 조여정 씨잖아요. 그죠. 조여정. 제가요? 네. 조여정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또 잘 싸우고 시작하셨는데. 근데 이 또 이제 손예진 씨와 이제 정혜인 씨의 케미도 케미지만 사실 손예진 씨의 가족 그리고 정혜인 씨의 누나 또 거기에 얽혀진 그 손예진 씨 회사 생활 회사 생활에서도 사실 되게 의도치 않았지만 미투 논란이 좀 있을 때 그 회사에서의 비슷한 그 소재가 나왔어요. 부장 뭐 과장 뭐 이런 분들의 그런 좀 그런 뭐 성에 관한 그 추행 여직원들을 추행하는 이런 장면들이 또 나와서 약간 공감을 샀고 거기에 이제 그 회사 생활에 지친 손예진의 마음을 안아준 그 어린 연하남 정혜인 씨의 그 사랑이 그의 더욱 이름을 돋보여서. 불러주는. 네. 그래서 이제 정혜인 씨가 여기서 이제 한 방에 확 뜨면서 정혜인이라는 이름 대신 햇님이라는 애칭으로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또 우리 이 정혜인의 해자가 보통은 여이로 많이 가는데 아이예요. 남자분이니까 뭐.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자식들이 혜린, 혜온이거든요. 아이 쓰잖아요. 다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동질감을 느끼세요. 뭔가 이제 애가 또 나오면 혜인으로 줘야겠다. 혜인으로 줘야 되겠다. 이혜인. 수녀님 계시죠? 네, 수녀님 계시죠. 근데 혜인하면 혜인사로 많이 놀린다니까 옛날에. 저도 모니터를 제 나름대로 자체 편집을 해서 왔어요. 그래요? 네, 오늘은 제가 오늘 연예가 뉴스들을 딱 봤거든요. 제가 들어갈 때만 딱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요 멘트를 딱 따가지고 나중에 그러지 마세요라고 할 때 한번 넣어주세요. 그런 생각을 하시네요. 드라마 얘기하는데 본인 자녀들 결국 돌아왔어요. 나 이따 100원 줘요. 군더더기 멘트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저는 이분의 그 실력을 굉장히 높이 삽니다. 이분의 영향력이 없었으면 이 드라마 완성되지 못해요. 누굽니까? 안판석 PD입니다. 저 사실 이거는 비화인데 이 그 처음에 이제 캐스팅하면서 캐스팅하려고 이제 4부까지 나눈 원고가 돌잖아요. 근데 그렇게 원고가 돌았을 때 그렇게
되게 막 이거 너무 괜찮다라는 소리를 사실은 못 들었대요. 왜냐면 4부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렇다 할 근데 이게 좀 드라마가 찍어 놔야 봐야 아는 거지. 대본만 가지고는 재미를 못 느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아는 분도 뭐지 웹툰으로 대박난 뭐 웹툰 있는데 이거 영화 뭐 드라마화 된다. 야 거기 빨리 너 들어가야 된다. 그거 좀 있으면 이제 대박 난다 했는데 그거 치고 잘 된 거 못 봤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대본 처음에 돌았을 때는 이게 드라마가 되겠어? 뭐 밍밍한 내용이긴 해요. 아무것도 뭐 없고 그냥 전 남자친구가 깔짝깔짝 나오면서 막 좀 갈등 일으키다가 맞는데 이게 뭐가 되나 하고 하물며 방송이 되기 직전까지도 출연진들도 굉장히 출연진 스태프들이나 출연진 회사도 조금 두렵고 좀 걱정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첫 회가 딱 방송되자마자 다들 기립하면서 박수쳤다고. 역시 안팡석 PD님은 괜한 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네, 여기에 그 영상미와 음악과 너무 슬로우를 걸어요. 슬로우를 너무 시기적절하게 그런 그 장치들을 덧입히면서 한편의 영화를 완성해냈고 이 작품 이 첫 회, 둘째 회까지 나간 이후에 나왔던 그 옛날 노래들 있죠. 그 팝송 노래들이 다시 상위권 100위 안에 차트에 진입하는 그런 기형상까지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비가 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뭐지 그 영화가 영화요? 영화란다. 이 드라마가 저기요. 자 정신 좀 차리시고. 이 드라마 OST로 나왔던 Something in the Rain이라는 노래가 원래 드라마 영어 제목이 또 Something in the Rain 그렇잖아요. 그 노래가 또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OST로 또 나왔잖아요. 근데 그 노래가 이제 다시 부각도 되고 그럼 그거 보면서 우리 응팔이나 이런 거 보면 우리 좀 가요 옛날에 좀 나왔던 가요를 좀 위주로 OST가 좀 많이 만들어졌다면 이번에는 팝송 좀 우리가 한 번씩 잊고 있다가 맞아 그 노래 알고 있었지 했던 그런 것들 OST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드라마 두 편을 다루고 있는데 너무 이제 두 분께서 나 너무 팬심이라 쏠려다 보니까 사랑해요 나 예쁜 누나. 일단은 좀 드라마 관련해서 좀 개괄적인 소개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나의 아저씨부터 좀 소개를 드리자면 나의 아저씨는 뭐 사실 이게 좀 밥 잘 주는 예쁜 누나가 약간 여성 시청층의 약간 공감대를 자극했다면 오히려 저는 나의 아저씨에서 뭔가 남자들이 공감할 만한 여지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이제 줄거리 자체도 이제 아이유 씨가 연기하는 이 여성 캐릭터 외에는 주로 이제 그걸 이끌어가는 분들이 삼형제로 나오시거든요. 이 박동훈 이 형제들인데 이제 박찬호 씨라든가 송세벽 씨, 또 이성균 씨로 대표되는 세 명의 이제 이런 40대 이런 남자들이, 그러니까 뭐 주인공이 이성균 씨도 대단한 뭐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건축 구조 설계사 뭐 이런 부분인데, 뭐 주변에 이제 사내 정치가 있고 막 이렇게 좀 동년배인 뭐 대표가 있어서 되게 내려누르지만 자기만의 그런 원칙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인물인데. 이제 그런 인물 주변에 이제 뭐 그냥 특별한 일이 없었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물이었지만 이지한이라는 인물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물은 굉장히 좀 극적인 인물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사체 뭐 온갖 나쁜 짓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세상의 상처에 너무 빨리 노출된 상처 입은 사람인데 이제 그 이성균 씨 회사에 있는 임원이 이제 그 이성균 씨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해서 이분을 좀 쳐내기 위해서 개인 사생활을 좀 추적하는 약간 흥신소 역할로 아이유 씨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유 씨가 이성균 씨의 핸드폰에 도청 앱을 설치를 합니다. 재빨리. 그래서 그걸 들어요. 가끔씩. 근데 듣는데 너무 이 사람이 바른 거야. 그러니까 아이유 씨 입장에서는 자기는 놀라겠지. 되게 막 이렇게 좀 거칠게 살고 되게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은 너무 생각도 바르고 좀 얘기하는 것도 좋고 하니까 어느 순간 이제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드라마가 처음에 이제 기획되고 나서 이제 뭐 방송되면서부터도 많은 좀 논란이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밥 잘 사주는 누나가 뭐 좀 너무 밍밍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다면 나의 아저씨 같은 경우는 너무 좀 독하지 않는 상황이. 왜냐하면 1회 방송되면서 또 화제가 됐던 게 이 장기용 씨가 중에 이제 사채업자의 아들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유 씨가 이 장기용 씨의 아버지를 살해한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집에 와서 할머니를 괴롭히던 그 사채업자를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게 되는데 그 살인을 하는 그 사람의 아들로서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죽인 여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장기용 씨 입장에서는.
근데 약간 거기다 뭐가 더 있냐면 약간 비뚤어진 약간 애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아이유 씨가 이성균 씨한테 관심을 갖고 좀 주변을 맴돌려고 하니까 그게 좀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유 씨가 갖고 있는 빚을 자기가 삽니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아이유 씨 빚을 사가지고 자기가 끊임없이 계속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주변을 머물러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좀 비뚤어진 애정 공세나 이런 것들이 약간 좀 기괴하다. 그러니까 이 안방에서 할 수 있는 드라마치고 이 중학생 여성이 살인을 저지른다든가 사체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도청하고 불륜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과연 좀 온당하게 봐야겠냐. 그래서 제목도 자체도 나의 아저씨라는 단어가 사실은 뭐 흔히 이제 요즘에 시쳇말로 개저씨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워낙 그런 권위나 약간 꼰대스러운 상징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러면 이게 좀 설정 자체도 45살인 이성균 씨하고 21살인 아이유 씨가 교감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게 마치 뭐 예전에 이제 아이유 씨도 이렇게 약간 로리타 컴플렉스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활동했던 노래 중에 제재라는 노래 때문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논란을 노린 게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또 폭행 장면이 나오면서 아이유 씨가 너 나 좋아하냐? 맞으면서 그런 얘기 또 대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가학적이다 너무 상황이. 그러니까 이 여성분들 입장에서 보기 불편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나오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떨어져 나갔는데, 근데 이게 드라마가 좀 알고 보니까 이 좀 아이유 씨의 극적인 상황을 좀 보여주기 위한 좀 장치였고, 그리고 결국에는 좀 두 사람의 애정물이라기보다는 그런 좀 사회에서 좀 루저로 내몰려 있는 사람들이 서로 좀 부둥켜 안고 위로하는 내용. 이더라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성균 씨도 좀 완벽해 보이는 가정이었지만 알고 보니까 뭐 와이프는 불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좀 그 주변에 이제 뭐 자기를 또 고무술수로 하려는 그런 상사들이란 그런 사내 암투 그런 게 이제 시달려서 되게 괴로워하고 있는 중이고 아이유 씨는 원래부터 또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자신의 저질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섣불리 다가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약간 좀 좋아하는 그런 낌새를 보이고 있지만 이 드라마가 되게 고구마 드라마라고 이제 말 들었던 것도 서로 관심이 있지만 서로 부정해요. 그거를 부정하면서 서로 그냥 사람으로서만 인정하는 그런 좀 전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게 이제 화제가 됐는데 저도 이제 아까 안팎석 PD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서 이 또 드라마의 제작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김원석 감독님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이. 김원석 감독님 뭐 아시겠지만 말만 들어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성경과 스캔들을 KBS 때 그 하셨던 분이고 히트작이 미생이에요. 미생 그다음에 시그널. 이 조작품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간 이 나의 아저씨의 이런 좀 내용이나 그런 걸 가지고는 좀 이게 어떤 작품일까 되게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지만 이 연출자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그럼 뭔가 의도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연출 의도도 아저씨라는 단어를 좀 재정립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저씨라는 의미가 되게 부정적이고 좀 약간 그런 권위에 기대 있고 좀 이렇게 뭔가 자기 것만 내세우는 그런 이기적인 이름이었다면 좀 이렇게 뭔가 좀 공감하고 나누고 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아저씨상을 한번 만들고 싶었다. 뭐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만들어진 그런 좀 드라마라고 일단은 좀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그렇게 탁한 화면과 이야기 전개가 있었는지 다분히 좀 의도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또 이제 전작 미생이라던가 시그널도 되게 비슷한 느낌의 그런 작품이었는데 갑자기 이 얘기 들으니까 약간 흥미가 생기네요. 저도 사실 드라마 이런 걸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또 키우다 보니까 집에서 볼 시간이 없죠 사실. 배우고 이러다 보면 다 지나가. 그 시간도 있지만 TV를 틀었을 때 우리 큰 아이가 옵니다. 아빠 뽀로로 틀어줘. 아빠 핑크퐁 틀어. 뭐 지금 뭐 보는 거야 이렇게 한다고. 저희 아들도 그러죠. 핑크퐁 이래요. 핑크퐁 틀으라고. 저희 딸도 콩순이 틀라고 그러고. 핑크퐁 틀어줘요. 에디. 뽀로로 틀어놔죠. 에디. 에디 틀잖아. 반개맨. 그냥 채널 바꾸는 게 좋은 거야 걔네들. 본 방송을 볼 수가 없어요 저희. 뉴스도 못 보고 뭐 볼 수가 없어 집에서 일단. 비싼 애완을 갖고 있군요. 그러다 보니까 뭐 드라마 하나 보는 게 일입니다 사실. 그죠. 그래서 우연찮게 조금씩 돌려보거나 아니면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짤로 돌거나 뭐가 요즘 뭐 유행하나 보면 이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이 얘기가 좀 많더라고. 그리고 나의 아저씨 얘기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성균 씨랑 아이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막 나오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줄거리 대강 이렇게 보고 보면
줄거리 보면서 흥미를 느끼잖아요. 사실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탁하더라고. 그렇죠. 아이들을 키우는 제가 정서상 저는 또 제가 또 착각했던 게 이성균 씨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아이유는 아직 어리잖아. 21살밖에 안 됐죠. 그 둘이 어떤 사랑을 보는 순간, 그렇죠. 제가 가정이 있는데 혹시 그게 또 통화돼가지고 제가 막 그럴 일은 없지만 여러 가지로 설정상으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판타지를 또 제가 혹시라도 가질까봐 그냥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그러면 저희가 예쁜 누나가 어떻게 됩니까? 한 50대 60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쪽에 예쁜 누나들이 꽃할매들하고 만나니까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이 드라마가 나야 씨 경우에는 좀 많은 공감을 하는 많은 남성분들 사는 이유는 이 삼형제의 얘기가 너무 좀 자기 얘기기 때문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처음 시작할 때 그 사실 미투 운동 때문에 오다수 씨가 이제 하차를 하게 됐죠. 하면서 좀 뭔가 등장 인물들이 좀 바뀌었잖아요. 박호산 씨가 이제 박산호 씨인가요? 이분이 박호산 씨. 박호산 씨죠. 이분이 이제 캐스팅이 됐는데 이 세 분 형제들도 다 좀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형이 박호산 씨인데 이분은 뭐 특별한 직업도 없고 애는 있는데 뭐 좀 무능력한 가장으로 좀 치부되고 있고 둘째는 뭐 회사 열심히 다니는데 뭐 이렇게 주변에서 뭐 이렇게 물욕이나 야망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 막내는 영화 감독인데 영화가 망했는데 제작자나 이런 분들이 영화의 실패를 감독의 탓으로 몰아가면서 이제 완전 퇴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이제 그 헬로 비더스 나나 씨가 이제 영화배우 출신으로 나오는 여배우인데 여배우하고만 교감을 하는데 이 여배우는 이 영화 감독의 진정성을 아는 거죠. 우리 작품을 이 나쁜 작품이 아니었는데 결국 이 감독님이 결국 주변의 지시 때문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명과 함께 또 같은 동네 친구가 있어요. 이분이 뭐냐면 또 동네 설술집에 있는 약간 이제 여주인 같은 분인데 이분은 약간 또 정신이 좀 오락가락해요. 그러니까 약간 뭐 주변에 이런 뭐 결혼 생활에서의 상처라든지 본인 삶에 대한 상처가 커가지고 이분들이 축하면 모여서 이 술집에서 술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캐릭터 설정만 보면 왜 이렇게 다 슬퍼요. 루저 감성이 전반적으로 다 만연해 있는 그런 좀 작품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좀 힘든 부분이 보면 야 저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또 오히려 좀 행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하니까 오히려 이런 식의 위로도 괜찮은 미생하고도 좀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미생에 보면 이제 이 임시완 씨가 계속 그렇게 좀 짠하고 딱하고 이런 상황을 보여주면서 공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취업 준비생이라든지 아니면 취업하는 사람들이 초반에 사회 경계에 진입할 때 느껴지는 그런 게 공감을 샀다면 약간 이 나야 아저씨 경우에는 이미 이제 사회에 적응해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뜻과 다르게 사회에서 튕겨나간 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 성공에 대열해서 그런 분들이 루저로서 이렇게 막 사회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같이 서로 좀 알아보고 그러니까 아이유 씨와 이성규 씨의 관계도 약간 정혜인 씨하고 이 손예진 씨의 관계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서로의 좀 진면목을 보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혜인 씨와 이 손예진 씨는 서로의 진면목을 알아보면서 사랑을 나누는 관계라면 아이유 씨와 이성규 씨는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지만 또 서로 행복한 게 너무 어색하고 서로 그것 때문에 서로 다가가지 못하는 이런 좀 관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저는 이 두 작품이 이런 뭐 연출자의 이름값도 그렇고 또 서로 좀 다른 분위기잖아요. 극과 극의 상황이고 극과 극의 장르긴 하지만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것보다는 사람에 좀 중점을 두고 있다. 왜냐하면 저는 밥자주는 예쁜 누나에서 좀 이렇게 약간 특이했던 장면이 이 연애를 하면서 이 손예진 씨가 변해가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프랜차이즈 커피숍에 이제 뭐 팀장이 있다가 그래서 주변에서 뭐 템버린 윤템버린인가요?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회식 가면 그냥 이분들 비위 맞추기만 잘하고 이러다가 연애를 하고 이 연애 사람이 이쁘다고 해주고 막 알아봐주고 이제 자존감을 올려주니까 막 위에 상사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면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냐면서 싸우기도 하고 점점 변해가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연애가 사람을 바꾸듯이 중요한 거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사람을 서로 알아보는 과정을 있는 작품이 아닌가. 이게 약간 두 작품이 좀 공감을 받고 좀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얘기를 둘 다 듣다 보니까 저는 또 아저씨고 또 반대편에는 또 예쁜 옛날에 어렸을 때는 또 남자분들이 밥 잘 사주는 어떤 예쁜 누나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어떤 감성 세포라고 연애 감성 세포라고 해야 되나 막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데 또 저는 일단 어쨌든
유부남이고 뭐 그게 뭐가 결 듣다 보면 결론이 이상해. 뭐가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그냥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죠. 아 근데 드라마를 보면서도 제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걸 보게 되더라고. 근데 확실히 제 주변에 있는 이제 결혼 안 하셨더라도 제 주변에 있는 좀 나이 뭐 40, 40대 이상의 남자분들은 예쁜 누나를 안 보시더라고요. 이제 예쁜 누나를 왜 야 엄마 내가 예쁜 누나 만나면 조금에서 환갑잔치 해드려야 돼. 그래서 그 예쁜 누나 만나도 결혼하면 똑같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예뻐도 결혼하면 잘 안 보고 싶다. 생기는 건 다 이게 결혼한 이후에 분들의 공통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뭐 연애 이런 드라마 있잖아요. 잘 뭐 안 들어와. 이게 감정이입도 잘 안 되고. 그럼 어떤 드라마가 잘 들어와요? 뭐 이렇게 탐사 보도하고 뭐 시사란 아니면 뭐 범죄 스릴 뭐 이런 거 있죠. 뭐 공포 영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맞을 수 있는 게 자기가 자체가 안정을 찾으면 일단 불안할 때는 안정된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 막 부럽고 재밌어 보이고 그러는데 사실 자기 안정을 찾으면 그 어떤 센 자극도 이렇게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그런 범죄물이나 이런 것들에게 저런 게 있었네 정도의 이제 자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밋밋한 예담은 그냥 만나라 결혼해라 그렇게 뭐 사랑했지 결혼해봐라 이 자식들아. 어쩌서 예쁜 누나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고구마 그런 장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좋아하는데 왜 언니끼리 서로 언니하고 누나하고 친구인데 왜 반대를 할까 이런 약간 명확하지 않고 결국 갈등선이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집안에 반대가 있다 뭐 이런 건데 그게 왜 반대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 지금 드라마 얘기하다 제가 뭐 조금 새길로 빠지긴 한데 어제 저는 뭐 드라마를 쫙 봐야 되니까 기니까 못 보니까 영화를 한 번씩 보는데 일본 영화 중에 나의 이야기라는 영화가 있더라고. 그 보면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의 뭐 사랑 얘기인데 막 미치겠네 그 영화 보는데. 일본 영화 특유의 고구마 전개가 있겠죠. 그 좋아하는데 말 되게 못하고. 못생긴 남자를 어떤 되게 예쁜 여자가 좋아하는데 그 못생긴 친구 옆에 되게 잘생긴 남자가 있어요. 저 뭔지 알아요. 뭔지 알죠? 걔를 좋아하는 줄 알고 그 못생긴 애가 막 너희들이 잘 돼 하면서 막 서로 막 마음이 이제 막 맞지 않고 오가는 거죠 이렇게. 그 청춘 코믹물이죠. 청춘 코믹물. 근데 그런 거 보잖아요. 감정이입이 안 돼. 갑갑한 거죠. 그냥 사귀어라. 그냥 어차피 임마 이렇게 너는 어차피 첫사랑에 못 만나 임마. 어차피 결혼이 안 된다고. 그냥 대강 만나도 헤어져. 이 얘기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막 세상을 다 알아버린 제가 감정 너무 슬프다. 연애 세포가 다 죽어버린 게. 그러면 나의 아저씨 보시면 굉장히 공감 많이 하시겠네요.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안 봤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아저씨들 얘기를 보면 아저씨 얘기예요? 아저씨들 3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다 결혼에 어떻게 보면 실패를 하고 그런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인 거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세상을 이미 알아버린. 그러니까 아유 씨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너무 빨리 세상을 어린 나이에 알아버리니까 삶의 의욕이 없는 거예요. 낙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얘기다 보니까 좀 보면 동현 입장에서는 나는 그래도 지금 이렇게 얼마나 행복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근데 오히려 이제 이 밥자서 예쁜 누나는 로맨스물이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은 이게 지나온 상황이잖아요. 지나왔지. 다시는 누군가를 만나서 뭐 그런 사랑을 하는 순간 결혼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이제 시기적으로는 나의 아저씨의 타이밍이 좀 동엽 씨랑 맞을 수 있겠다는 식으로 다시 한번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요즘 뭐 그런 거 없나? 행복한 뭐 가정 이야기 이런. 전원일기 보세요. 전원일기. 주말극도 전원일기 뭐 대추나무 사랑 걸리는 거 다시 다운받아. 그런 거 좀 봐야 돼. 요즘에는 뭐 가정사 보면 맨날 싸우고 너가 엄마 아니니, 너가 아빠 아니니. 꼭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딸이야. 뭐 이런 거 많죠. 그런 것들 이제 안 보고 싶어. 좀 약간 동엽 씨 말 듣고 진짜 행복한 좀 드라마를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누가 하나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아니 영화는 그래도 좀 있어요. I Can Speak나 뭐 이런 좀 즐거운 홈드라마 이런 좀 감동적 홈드라마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뭐 시간 되시면 인생은 아름다워 다시 한번 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차사 클립도 다시 한번 시간 우차사 아저씨 클립도 한번 보세요. 그거 참 명작인데. 앞에 나의만 붙이면 나의 아저씨가 나의 아저씨. 야 그래도 우리 끝은 웃으면서 마무리가 되네요. 일단 뭐 이제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 그 종방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또 아마 이제 뭐 정혜인 씨라든지 또 뭐 이런 또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또 부각된 분들 또 이후에 또 인터뷰가 나왔고 한번 읽어보시면서 또 안 보신 분들은 또 정주행을 해보는 또 기회도 가졌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저는 봤을 때 올해 최고의 뭐 드라마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꼽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해보고 또 새로운 인물이 나왔잖아요. 이제 겨우 5월인데 아마 제가 봤을 때 그 도깨비 이후에
제가 봤을 때는 김은숙 작가님 그 미스터 선샤인 나오면 또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럴까요? 이병헌 김태리 또 있잖아요. 그런 분들 벌써 뜨신 분들은 별로 이제 와닿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이신 거죠? 아니 새로운 인물들이 부각되는 그런 세상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인물 늘 스타들만 스타하지 말고 이동엽 같은 새로운 예를 들면 본인 같은 저 이동엽도 갑자기 이렇게 딱 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부편 드라마를 좀 약간 뭐 방송은 거의 막바지지만 저희는 약간 프리뷰 형식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아마 이제 직접 보시는 게 가장 또 많은 재미를 느끼실 수 있는 거니까 보시면서 한번 또 저희 얘기를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짧지만 뭐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또 비도 오고 많은 그런 상황인데 또 환절기 또 감기도 조심하시고 맞아요. 저희는 또 좋은 모습으로 또 인사드리기. 장염도 좀 조심하시고. 애기들 요즘에 또 병원 많이 가더라고요. 맞아요. 감기 많이 걸려서 조심들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거라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영화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제가 또 못 나와요. 그래서 그냥 다뤄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될지는 일단은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연예가 하이스쿨은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오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태영 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업 끝. 띵동댕동 띵동댕동